non ti scordar di me, la vita mia legate a te. Io t'amo sempre più, nel sogno mio rimani tu.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확률의 형태에 대한 얘기를 각각 세 가지로 나눴었어요. 그렇죠? 예, 수학적인 확률, 통계학적인 확률,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확률, 요 세 가지로 구분을 했었는데, 이게 전부 이제 확률 전반에 대한 어떤 기본 개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2절부터는 표본 공간과 사상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하고 해결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첨부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제 용어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가장 중요한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히 알고 들어가 보도록 해보죠. 자, 제일 먼저 이제 표본 공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sample space라고 표현해요. 예, 전체 집합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약자로 S 대문자를 쓰거나 오메가 대문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표본 추출이나 통계 실험을 통해서 얻는 가능한 모든 결과들의 집합, 요거를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예를 들어서 모든 가능한 결과,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게 뭐예요? 동전이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주사위에 눈이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또는 쭉쭉쭉 해서 6이 나오거나, 이러한 가능한 모든 결과들을 다 모아놓은 거, 다 모아놓은 전체 집합, 요거를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중요한 용어죠. 사상. 어떨 때는 사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영어로 event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통상 요거는 이렇게 A라는 약자로 표현을 해요. 자, 이거는 뭐예요? 표본 공간, 위에서 얘기한 이 전체 집합, 샘플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이에요. 예, 즉 전체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원소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집합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거나 또는 구하려는 이런 시험 결과들의 집합을 우리가 사상 또는 사건, 이벤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공집합이라는 거, 뭐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죠. 예, 이건 우리가 확률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불가능한 사상이라고 표현합니다. impossible event. 예, 이렇게 표현하고요. 주사위에 눈이 0이 나올 사건, 또는 주사위에 눈이 7이 나올 사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있을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확률을 얘기할 때 우리가 공집합, 불가능한 사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집합 S, 요거 바로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인 거죠. 전체가 다 나타날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전체 집합이 다 나타난다 할 때는 우리가 확실한 사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sure event,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3이 나오는 사건 또는 3이 나오는 사상을 구하라 또는 3이 나오는 이벤트를 찾아라 할 때는 일단 표본 공간부터 찾아야죠. 표본 공간은 주사위에 눈이 1이 나올 때, 2가 나올 때, 그래서 쭉쭉쭉 어디까지 6이 나올 때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본 공간은 S라고 표현해서 1이 나오는 경우, 2, 3, 4, 5, 6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한 번 던졌을 때 3이 나와요. 이러한 사상은 어떻게 표현해요? 자, 우리가 A라고 표현을 했었고, 요 3이라는 게 나오는 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은 또는 사건은 언제나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이다. 만약에 완전히 일치한 확실한 사상일 때는 역시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으로 가질 수 있어요. 예, 아무것도 아닌 공집합도 부분 집합으로 가질 수가 있고요.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집합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 확률을 잘하기 위해서는 집합을 잘하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 그래서 집합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연결되는 것들을 찾아내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편하기 때문이죠. 자, 먼저 표본 공간 S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어요. 전체 집합이라고 그랬죠.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확률에서는
전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사건들의 전체 집합이에요. 그래서 주사위의 눈이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5가 나오거나 6이 나오거나 각각의 모든 사건들, 그리고 이 전 사건이 바로 표본 공간인데, 일반적인 그 표본 공간 안에서 만들어질 사건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항상 이 전 사건, 즉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공집합, 요걸 아까 우리가 없는 거라고 표현했었죠. 요걸 우리가 확률로 표현할 때는 공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용어도 똑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S, 샘플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요거를 우리가 확률에서는 각각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한번 설명했죠. 근원 사건, 즉 근원적으로 헤아려야 되는 모든 사건들, 요것들은 이제 어떻게 표현돼요? 우리 확률에서는 각각을 하나의 별개적으로 나타낸 이러한 기본 단위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A intersection B라고 표현한 교집합에 대한 거, 요걸 우리가 확률에서는 곱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발생한다. 예, 곱의 법칙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놓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 자, 유니언이 나오겠죠? 그래서 A와 B 집합의 유니언이다. 이걸 우리가 합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제일 1장의 처음에서부터 했던 그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아니면 적어도 하나, 요런 표현을 썼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인터섹션에 대한, 즉 교집합에 대한 거는 동시에 발생하는 곱의 법칙이 성립된다고 얘기했고, 이 유니언에 대한 거는 합집합에 관한 얘기고, 곱의 집합보다는 이제 합의 집합. 그래서 또는 뭐 적어도 하나, 이러한 표현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플리먼트가 나오네요. 여집합의 개념입니다. 이거 역시 우리가 확률에서는 여사건이라고 표현을 하고,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요거는 뒤에 가서 우리 문제를 다루어 보면 알겠지만, 항상 여사건이나 여집합을 풀 때는 전체 집합에서 빼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뒤에 가서 문제가 나타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네요. 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인터섹션, 즉 교집합을 했더니 공집합이 나왔다. 이건 두 개가 완전히 별개란 의미예요. 공통 원소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이럴 때 이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표현을 씁니다. 배반사건이라고 해요. 배반사건. 요 얘기는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뒤에 가서 계속 사용될 거예요. mutually exclusive event 해가지고 배반사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또 이건 어떤 관계에 있다? 사건 A라는 놈과 이벤트죠. 사건 B라는 이러한 이벤트가 서로 배반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뭐예요? 즉 공통 부분이 없다는 표현. 그러니까 A와 B는 완전히 별개로 이루어진다라는 표현. 이걸 우리가 배반사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처럼 확률을 잘 하려면 집합을 잘 해야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연결시켜가지고 우리가 확률 문제를 풀어갈 때 집합의 개념을 이용해서 풀면 굉장히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참고해 두도록 하세요. Pace sempre